자, 오늘은 4단원 시장경제와 가격을 공부할게요. 노트 그리고 필기도구 준비하고 같이 시작해 봅시다. 시장 하면 뭐가 떠오르죠? 시장이란 마트, 그 다음에 동네 전통시장, 자,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이런 건 눈에 보이는 시장이라고 그래요. 눈에 보이니까. 근데 통진중학교 학생 여러분도 인터넷 쇼핑 많이 하죠. 자, 이런 인터넷 쇼핑몰이나 아니면 어른들이 하는 주식,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주식이죠. 주식, 채권 이런 거. 이런 주식 시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니까 살려는 사람, 소비자, 구매자, 또는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 수요자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물건을 팔려는 사람, 판매자, 생산자, 이번 단원에서는 공급자라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만나서 거래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에 거래되는지도 우리는 중요하단 말이지. 무한하지 않은 자원.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문제가 항상 따라온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이 가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많이 살 수도 있고 적게 살 수도 있고 많이 팔 수도 있고 적게 팔 수도 있고, 가격은 다른 물건에 비해서 싼데 질은 좋아. 자, 이런 경쟁력이 높아. 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러면 시장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로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이 뭐냐 이거지.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은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눌 수도 있지만, 생산된 것 자체, 뭐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뭐 백화점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생산된 것 자체를 재화라고 한다면, 자, 이런 것들을 파는 곳은 생산물 시장이라고 그래요. 생산물 시장, 재화와 서비스를 사는 곳. 그런데 이거 말고 어른이 되면은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수단인 생산 요소 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수단, 다시 말해서 생산 요소라고 하는데, 생산 요소 시장, 그런 거는 노동을 첫 번째로 둘 수가 있고, 노동, 자본, 토지, 이런 것들도 거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노동시장은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우리 취업박람회 같은 거 알죠? 취업박람회, 대학생들이나 뭐 아니면 구직자들, 실업 뭐 직업으로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기업체가 만나는 그런 곳이죠. 킨텍스 같은 데서 주로 하는. 자, 이런 거는 생산 요소 시장이에요. 그럼 자본 시장은 뭐겠어? 아까 했었던 거. 그거는 주식시장이겠지. 그죠? 자본, 투자를 하는 자본은 주식시장 같은 게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토지는 뭐겠어? 토지를 거래하는 시장은, 그치, 부동산이죠. 부동산 시장. 자, 이런 생산 요소 시장으로도 나눌 수가 있다. 뭐 여기 이제 요거는 예를 안 들었으니까 다시 들어보면,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트 또는 영화관 이런 거겠죠. 뭐 서점이 될 수도 있고. 자, 이런 건 생산물 시장이다.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은 꼭 잘 알고 넘어가길 바라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내용. 그러면 이것들의 가격과 거래되는 양, 이건 어떻게 결정되냐는 말이지.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자, 사람들은 희소성, 기회비용,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기회비용, 그 다음에 편익, 만족감이죠. 자, 이런 것들로 합리적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중 가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수요량, 공급량에는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법칙, 시장의 법칙. 수요는 아까 말한 거,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 공급은 팔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야. 이 욕구들이 만나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그건 누가 한 사람, 뭐 수요자에 의한 것도 아니고 공급자에 의한 것도 아니고, 이들이 주고받는
왔다 갔다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가격을 결정하게 될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우리 영상으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혹시 햄버거 좋아하시나요? 자, 어떤가요? 지금 바로 햄버거를 사러 가게로 달려가고 싶지 않나요? 실제로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에서는 할인 판매로 월 50만 개 안팎이던 판매량을 750만 개로 약 15배 정도 증가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상품의 가격이 내려가면 물건을 사는 사람인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 상품을 더 많이 소비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6,000원짜리 햄버거 가격이 2배에 올라 하나에 12,000원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도 햄버거를 먹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지 않을까요? 즉, 한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보통 그 물건을 사려 하다가도 망설이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인 수요자 입장에서는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그 상품의 소비를 줄이려는 경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상품의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를 수요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요 법칙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바로 수요 곡선이죠. 그럼 수요 곡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경제 그래프를 그릴 때에는 꼭 기억해 주세요. 세로는 가격, 가로는 수량입니다. 깜짝 할인 시간에 우리 반 친구들이 가격이 2,000원인 햄버거를 총 70개 사 먹었다고 합시다. 그럼 가격 2,000원일 때 수량 70개인 위치에 점을 찍어 볼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가격이 3,000원으로 오르자 수요량이 60개로 줄었습니다. 4,000원에 50개, 5,000원 40개, 6,000원 30개, 7,000원 20개, 8,000원 10개. 자, 그럼 이 점들을 연결해 볼까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고 있나요? 이와 같이 우하향하는 그래프. 이것이 바로 수요 곡선입니다. 수요 곡선을 보면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혹시 여러분은 할인 행사를 해서 물건을 더 구매하게 된 경험이 있나요? 가족들과 마트에 갔다가 1+1 행사로 구매한 경우나 인터넷 특가로 원하는 옷을 1+1으로 구매를 했다거나 시즌 한정 기간으로 1+1인 음료를 구매해서 친구와 나눠 먹은 적 있지 않나요? 그리고 자주 가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였는데 음료수를 공짜로 받은 적이 있지 않나요? 이처럼 평상시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매했던 경험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즉,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자, 수요 법칙은 비쌀 때는 적게 사고 쌀 때 많이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소비 성향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도 똑같이 다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팔려는 사람들은 수요 법칙하고 반대로 가겠지? 그러니까 수요 법칙이 반비례 곡선 직선이었다면 공급량은 공급 법칙은 비례 곡선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요거를 한번 볼게요. 햄버거를 사 먹는 우리들을 수요자라고 한다면 햄버거를 파는 사장님은 공급자라고 합니다. 일정한 가격에서 햄버거를 팔고자 한다면 그 욕구를 공급이라 하며 그 가격에서 팔고자 하는 햄버거의 구체적인 양을 공급량이라 합니다. 상품을 팔고자 하는 공급자는 상품의 가격에 따라 공급량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럼 오늘은 일일 장터에서 햄버거를 판매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 햄버거 최소한 얼마에 파는 것이 좋을까요? 햄버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분의 노동력에 재료값도 있으니까 최소한 2,000원은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0원에 햄버거를 파는 것으로 합시다. 그런데 만약 햄버거 가격이 상승하면 사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변할까요? 아마 가격이 상승한다면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더 많이 만들어서 팔아야겠죠? 그럼 우리가 정한 가격에 따라 햄버거를 공급할 양, 즉 공급량을 도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햄버거가 2,000원이면 10개를 판매합니다. 3,000원으로 오른다면 더 많이 20개, 4,000원으로 오른다면 더욱더 많이 30개, 5,000원이면 40개, 6,000원이면 50개를 판매하는 것으로 정해봅시다. 자, 햄버거를 판매하기 위한 계획을 그래프 위에 점으로 찍어보고 이 점들을 선으로 이어 공급곡선을 그려보겠습니다. 공급곡선을 그릴 때에는 세로 축에는 가격을, 가로 축에는 수량, 즉 공급량을 적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세로는 가격, 가로는 수량입니다. 자, 그럼 가격이 6,000원일 때 햄버거를 50개 팔고자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5,000원으로 떨어진다면 공급자는 개당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량을 늘리고자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5,000원에 40개, 4,000원에 30개, 3,000원에 20개, 2,000원에 수량 10개를 판다고 가정하고 표시하는 점을 찍고 선을 이어볼까요? 어떤가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수요 곡선과는 다르게 공급 곡선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모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프의 모양은 우상향,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모양을 보입니다. 즉,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량은 줄고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은 늘어나게 됩니다. 보통 공급자는 어떤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을 늘려 이익을 크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격과 공급량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도 커지고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량도 줄어듭니다. 이것을 바로 공급 법칙이라 합니다. 자, 이렇게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 그래서 곧 시장 법칙으로 우리의 그 욕구가 조정이 되는데 그것은 한쪽에서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모두 왔다 갔다 하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프를 보면은 우리 이 반비례 곡선, 비쌀 때는 가격이 비쌀 때는 적은 양을 사게 되고 살려는 사람이 적고, 가격이 쌀 때는 살려는 사람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이렇게 증가하는 거. 가격은 줄어들수록. 자, 이것을 수요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반대로 가격이 비쌀 때 팔려는 사람들은 가격이 비쌀 때 팔려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겠지. 그런데 반면에 가격이 쌀 때는 팔려는 사람은 요만큼 줄어들게 돼요. 자, 이런 것을 공급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왔다 갔다 서로 팔려는 양과 살려는 양이 조정이 되면서 요 가운데서 만나게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균형 가격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C점은 균형 가격, 그리고 그만큼의 물건이 사고 팔리는 양이지. 그러니까 균형 거래량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것을 조절하는 것이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시장에만 맡기기 어려워서
국가가 개입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시장 경제 체제이면서 국가가 개입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혼합 경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 다른 색깔로 볼게요. 초록색으로 한번 보면 가격이 삐일 때 살려는 사람은 이렇게 조금이야. 그리고 팔려는 사람은 이렇게 많단 말이야. 그러면은 팔려는 사람이 많잖아. 가격이 삐니까. 이만큼이 어떻게 된 거야? 공급이 많아졌어.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이만큼을 화살표를 선생님이 좀 잘못했네. 초과 공급이라고 할 거야. 자,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꿔주세요. 이런 거 화이트로 지워도 되고 이렇게 X 쳐도 되고. 자, 그 다음에 가격이 A일 때는 팔려는 사람이 요만큼밖에 안 돼. 그지? 그리고 살려는 사람은 이만큼이나 많아요. 그래서 요만큼이 초과 수요겠지. 초과 수요. 자, 그래서 요만큼이 초과 수요예요. 요만큼. 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조정이 되다 보면 균형 가격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주고받는 거래량이 자원이죠, 자원. 그래서 가장 필요한 사람한테 효율적으로 배분이 될 수 있다. 비싸면 안 사고 또는 싸면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고 희소성과도 관계가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 가격의 기능은 이러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돼. 그리고 그 이전에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이야. 가격이 비싸면 막 살려던 사람들이 고고 하다가 멈춰, 스탑. 그치? 이게 정지 신호를 보내는 거죠, 가격이. 근데 가격이 비싸지니까 팔려는 사람은 조금 팔다가 나 많이 팔 거야. 직진.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가격이 반대일 때는 오히려 공급자들이 나 이 가격에는 못 팔겠어. 스탑. 살려는 사람은 싸졌네. 사야겠다. 고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는 뭐야? 신호등의 역할을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호등 역할을 해서 멈추고 갈 때를 알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자원이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배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시장 가격의 기능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가격은 그대로인데 가격은 그대로야. 쌀 때 많이 사고 비쌀 때 많이 팔고 이 공급 곡선과 이거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안에서 점들이 막 움직인단 말이야. 요거는 그대로예요. 가격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사고 싶은 욕구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팔고 싶은 욕구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지. 그 요인이 뭐냐? 그래서 시장 가격이 또 이것들 때문에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좀 더 깊은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